자, 그 다음에 검화가가 나오는데, 요새는 검화가가 뭐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검화가라고 하는 것은 비누화를 필요한 KOH의 밀리그램이다. 자, 이 비누화 또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탄소 3개에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지? 아까 에스터 결합이라고 그랬죠? 에스터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런데 만일 강산을 갖다 처리하게 되면 뭐 KOH나 NaOH나 이런 강산이래. 강알칼리 갖다 첨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얘네들이 다시 끊어져 버려. 이게 아까 뭐라 그랬지? 글리세롤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끊어져 버려. 그런데 여기에 H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H는 달라붙지 않고 마이너스를 갖다 갖고 있어요. 얘가.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놈들의 플러스 이온이 여기에 달라붙어. K 플러스라든지 Na 플러스와 같이 이와 같이 달라붙게 되는데 얘네들이 고체가 되어버리면 고체화가 되고 이것이 뭐다? 비누단 말이에요. 보통 그 폐유에서 즉 버리는 식용유 같은 데에서 이와 같이 양잿물이라든지 강알칼리 처리를 하게 되면 비누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방에 대해서 비누화를 일으킬 수 있는 KOH의 밀리그램을 갖다 뭐라 그런다? 검화가라고 그런다. 검화가 식용유지 1g을 비누화하는 데 필요한 KOH의 밀리그램입니다. 얘네들 검화가를 갖다 하는 이유는 유지의 분자량, 유지가 얼마나 크냐 그것을 갖다 검사할 때 이것을 쓰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반대로요. 검화가가 크다 그러면 평균 분자량은 작다. 검화가가 작다 분자량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식품화학 강의지만 조리 특성을 보시게 되면 지방의 조리 특성, 연화성, 부드럽게, 연자가 뭐야? 유연하다. 뭐 이런 것을 갖다 유연하다.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케이크나 비스킷에서 글루텐이 형성되잖아요. 그때 유지가 둘러싸서 물이 침투 못하고서 과도한 팽윤을 막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질. 그 다음에 크리밍성, 크림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유지를 교반할 때 공기가 흡입되는 성질. 그래서 유지에다가 공기를 막 흡입하게 되면 어떻게 크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고 가벼운 느낌을 주게 된다. 그 다음에 유화성을 가진다. 네,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다. 자, 그럼 유화가 나왔으니까 유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 꼭 외우셔야 돼. 자, 천연 유화제는 레시틴 아까 얘기했죠? 레시틴은 어디에 있어요? 계란 노른자에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스테롤, 모노글리세리드, 다이글리사라이드, 담즙산. 이거 담즙산. 레시틴하고 담즙산, 스테롤.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 담즙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 기름 성분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를 갖다가 이 기름이잖아요. 기름 음식이 들어왔잖아. 근데 혈관 내에서 얘네들이 섞이지 못해. 왜? 혈액은 뭐예요? 물이니까. 물 성분이 그 기름하고 섞이진 않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유화제가 얘네를 갖다 꽁꽁 이렇게 둘러싸갖고 이것을 갖다가 분해하는 곳까지 이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담즙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성분의 음식물을 갖다가 얘네들이 둘러싸갖고 분해하는 데까지 이끌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담즙산도 천연 유화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중유적형, 유중수적형, 이거 가끔 헷갈리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아니란 뜻이죠. 수, 중, 유, 적, 형. 그러면 이 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방울이란 뜻이야.
물 속에, 물 안에 기름방울. 그래, 물 안에 기름방울. 기름방울. 자, 그 다음에 유, 중, 수, 적, 형. 기름 안에 물 방울.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지 이거는. 기름 안에 물방울. 자, 그러면 얘네들 가만히 봅시다. 위에 걸 보면은 물이 더 많지. 물이 기름보다 더 많고. 자, 얘네들은 기름이 물보다 많지. 그러면 요 위에 식품은, 밑에 식품은, 밑에 것은 보게 되면 기름진 식품이야. 기름진 식품 뭐가 있어요? 버터, 마가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중 유적형 물이 더 많지. 뭐가 있어요? 우유, 아이스크림.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글자로만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수중 유적형은 OW 이거요. 그러니까 W 중에 O 그렇기 때문에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도 있구나. 그 다음에 유중 수적형은 O 중에 W니까 버터, 마가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하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화. 포화지방산이 많은 유지를 뭘로? 니켈을 촉매로. 가끔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촉매로 무엇을 첨가하면?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유지 중에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으로 돼.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다짜고짜 이해하라고 그러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소를 첨가해. 니켈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얘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포화지방산이 된다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자, 이중결합이 있으면 얘들 전부 다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체? 또 단일결합이 됐지? 고체야, 고체.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유지 같은 것을 수소 첨가를 하게 되면 얘들이 마치 마가린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가린. 이 얘기는 조금 가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 옛날에는 동물성 그 돼지기름 갖고 튀김으로 사용하면 좋았어요.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야? 너무 비싸. 돼지를 잡아야 되잖아. 돼지를 잡아서 기름을 짜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튀김이 더 비싸지지. 막 튀김 음식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 뭐냐면 식물성 유지, 이건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그죠? 이것에다가 수소를 첨가했더니 이렇게 단일결합이 돼서 고체가 되더라. 그래서 튀김류 대용으로 사용하면 아주 원가 절감이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마가린 쇼팅 제조에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단일결합으로 바뀌면 모르겠지만 불완전한 처리를 하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진다? 트랜스지방산이 만들 수가 있다. 트랜스지방이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저온 처리. 자, 유지가 있어. 이것을 갖다가 아주 낮은 온도에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요. 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버려. 그리고 이 오랫동안 방치해도 가라앉지 않는 이 온전한 유지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건데, 어디에 주로 이용을 해요? 여러분 그 드레싱 있죠? 드레싱. 이렇게 샐러드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냉장 보관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래? 보통 기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얘들이 좀 가라앉고 굳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냉장 보관 가능이란 말이죠. 이렇게 처리한 것을 갖다가 저온 처리,
동류 처리, 동자가 뭐야? 얼리다란 뜻이에요. 동결하다 할 때 유, 기름, 얼려서 기름 얼리는 처리, 동류 처리. 자, 일단은 이와 같이 해서 일단은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얘기는 정의, 분류, 지방산의 종류, 주요한 지방산, 오메가 지방산, 주요한 성질, 조리 특성, 유화, 경화, 저온 처리까지 얘기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현관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의 첫 번째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유지의 3패인데요. 3패에는 이제 크게 나누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주위의 냄새를 흡수해서 향기가 변하는 변향. 아이고. 변향. 향기가 변한다. 변향입니다. 그 다음에 효소에 의해서 지방이 가수분해되어지는 그러한 가수분해되어지니까 이제 지방의 성질을 잃어버린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점도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변하는 3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3패는 다시 자동산화, 그 다음에 빛에 의한 산화, 그 다음에 가열에 의한 산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교과서에는 빛에 의한 산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교과서도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 부분이 자동산화와 가열산화입니다. 3패는 다름이 아니라 이중결합, C하고 C 사이에 있는 이중결합에 산소가 공격한다고 그랬죠. 산소가 공격해서 이것이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반응을 3패라고 합니다. 자동산화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냥 산화가 되는 상황을 자동산화라고 그러고, 가열산화는 여기에 고온의 온도를 가해서 산소가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산화가 촉진되어지는 산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동산화의 과정인데, 초기 반응, 연쇄 반응, 종결 반응 이런 세 가지의 스텝을 거쳐서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은 라디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라디칼. 이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을 뭐 좀 더 자세히 알려고 그러시면 일종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가 하나 남아 돌아가는 그러한, 그러니까 어떠한 A라고 하는 분자와 원자와 B라고 하는 원자가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얘의 그 전자 하나와 얘의 전자 하나가 서로 간에 공유되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공유결합을 주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이 공유결합에서 얘가 배반을 하고 B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가 전자가 하나가 동그라니 남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무엇이든지 반응을 해서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폭발적인 반응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것, 이것을 갖다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 반응은 어떠한 연유에선지 라디칼이 형성되어지는데, 뭐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촉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에 의해서 라디칼이 한번 생성되어지게 되면 어떻다? 연쇄적으로 라디칼이 계속 생성되어지고, 여기에서 페록시 라디칼이라고 하는 과산화물, 산소가 과하게 달라붙어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산화물이 생성되어진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얘네들이 라디칼이 형성되어지고 산소가 들어가져 있는 그런 지방 산화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결합이 되어서 고분자로 결합이 되어지거나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반응, 연쇄 반응, 종결 반응, 그리고 새로운 단어 페록시 라디칼, 그 다음에 라디칼, 네, 이렇게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동 산화에 의해서 유지가 변화가 되면은 주로 이중결합의 위치가 변하게 되겠고 자리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패에 의해서 냄새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점도가 증가를 하겠죠. 왜냐 고분자가 결합이 되니까. 교분자 지방이 하나가 있고 지방이 또 하나가 있는데 라디칼이 형성되어지면 어떻게 해? 지방과 지방이 결합이 되어지니까 분자량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분자량이 커지면 점도가 증가되겠죠. 당연히 영양가가 손실되어지는데 비타민 A나 카로틴 같은 것들이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산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독성 카르보닐 화합물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식품으로서 가치가 저하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교과서는 또한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지만 보험으로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열산화인데요. 튀김 생각하시면 돼요. 튀김을 오랫동안 주위에 튀김 가게 같은 데 보면은 튀김을 오랫동안 이렇게 튀겨내게 되면은 기름이 일단 갈색으로 변하고 굉장히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열에 의해서 산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공기가 있는 속에서 유지를 140도씨에서 200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됐을 때 이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때 유지는 어떻게 해? 옥도가와 비공액 이중결합이 감소되어진다.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상가가 증가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신맛이 난다는 뜻이에요. 신맛. 근데 상가가 왜 증가가 될까요? 보면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원래 글리세롤 이렇게 해서 지방산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달라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도가 증가되어져. 상가가 증가, 신맛이. 그 다음에 점도가 증가되어지고 지속적 발포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했을 때 오래된 기름을 튀김으로 해서 끓이게 되면은 얘들이 자글자글 끓여지는 것이 아니라 퍽퍽하고 거품이 퍽퍽하고 나오죠. 이런 것입니다. 지속성, 발포성. 그 다음에 발연점이 저하. 예전에는 200도씨에서 끓었는데 점점 온도가 내려와요. 발연점이 저하된다. 요소나 지방산 같은 부가화합물이 증가된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사나 가열사나 서로 간에 비슷한데 자동산화는 이거부터 그 다음에 라디칼, 그 다음에 페록실 라디칼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가열산화는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어진다. 그 다음에 지방산이 만들어지니까 상가가 증가되어진다. 점도가 증가되어진다. 끈적끈적해진다. 발포성, 퍽퍽 끓는 발포성,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화합물들이 증가되어진다. 그러면 얘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얘들 유지가 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산패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관능 검사, 오븐 테스트라고 그래서 이거 오븐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거예요. 오븐 안에다 집어넣고 맛을 보는 것인데 오븐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오븐 테스트, 오븐에 집어넣고 맛을 본다 그러면 관능 검사인지 딱 알겠는데 그냥 오븐 테스트 그러면 관능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븐 테스트는 무엇이다? 관능 검사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이제 화학적 측정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뒤쪽에 이제 몇 개만 더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유지 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온도, 산소, 광선, 금속, 수분, 햄 화합물. 햄 화합물이 뭐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생긴 거.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이런 햄 화합물들이 있으면 산화가 촉진되어진다. 그 다음에 불포화가 많을수록 산화가 잘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항산화제와 상승제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더 산화가 빨리 일어나겠죠. 자, 이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건 외우셔야죠. 천연 산화 방지제. 다른 말로 천연 항산화제. 토코페롤, 아스코르분산이 이것이 비타민 C예요. 그 다음에 세시몰, 참깨에 있는 그다음 항산화제. 그 다음에 고시폴, 면실류에 있는 항산화제인데 얘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제거되어지죠. 자, 하지만 천연으로 존재하니까 천연 산화 방지제, 천연 항산화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합성 항산화제는 몰식자산 프로필, 약자로 PG, BHA, BHT, TBHQ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영어로 나오게 되면 합성 항산화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해오셨다면. 자, 그 다음에 이 항산화제는 사실 유리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시킬 뿐이지 한번 이제 연쇄 반응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억제하기가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식용유 같은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집에 있는 거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안에 토코페롤이라든지 아니면 아스코르분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첨가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승 효과. 항산화력은 가지고 있잖아. 가지가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항산화제가 같이 있으면 힘을 내요. 그래서 항산화제의 효과를 막 옆에서 서포터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주로 무엇이 있다? 구연산, 주석산, 인산, 피틴산, 아이소, 아스코르분산 이런 것들이 산성이면서 얘들이 산성제 역할을 하고 있다. 가끔 문제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오드가라고 했는데 옥도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옥도가. 유지 100g에 첨가되는 요오드의 그람수를 나타내고 중요하지 않고 이것은 불포화도를 갖다 측정한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불포화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나눠서 요오드가가 100 이하인 것을 갖다 불건성류, 그 다음에 반건성류, 건성류, 그래서 100, 130, 13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 130과 100, 그 다음에 130 이상, 이렇게 해서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 유지 1g 중에 함유된 유리지방산. 지방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리라고 하면 떨어져 나온, 지방에서 떨어져 나와버린 그러한 지방산. 그래서 갖다 유리지방산인데, 유리지방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KOH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가라고 하는 것은 유리지방산의 함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결국 오래된 기름일수록 유리지방산이 많아지니까 오래된 기름일수록 높은 상가를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라이헤르트 마이슬가가 있는데 이것은 버터의 위조 검정에 사용되어진다. 버터 폴레스케는 야자유 검사에 사용되어진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3패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다량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량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잘 쪼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사나 뭐 얘기했죠. 자동사나 네, 중요합니다. 초기 반응, 연쇄 반응, 종교 반응, 그리고 뭐 라디칼, 그다음에 페록시 라디칼, 뭐 과산화물 생성되어진다. 그다음에 가열사나 온도 외워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리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외우시고요. 천연 산화 방지제. 그 다음에 상승 효과에 들어가는 구연산, 주석산, 인산, 피틴산, 아이소, 아스코르분산 이런 것들은 산성상수제이고 얘들은 자체적으로 산화 효과는 없지만 산화 방지제와 같이 있을 때 서포터즈 역할을 한다. 요오드가는 불포화도를 나타내어진다. 여기에 따라서 100과 130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해갖고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나눠진다.
네. 그다음에 상가는 유리지방산의 함량을 나타내는데 유리지방산이 많다라는 얘기는 오래된 기름이다. 그다음에 라이헤르트 마이스가라든지 아니면은 폴레스케 값은 뭐 위조 검정에 버터의 위조 검정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는 야자유의 검사에 이용되어진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방에 대한 요약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